안녕하세요. 어느덧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알게 된 지는 15년이 넘어가네요. 저희는 둘 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로, 그러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국 부부가 돼버린 케이스예요. 남편의 군대 시절이나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하는 모든 과정까지 함께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었네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지켜봐온 제 판단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 해도 지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는 없다였고, 아직까지는 잘 고른 것 같긴 해요. 비록 4년이라는 시간이 보기에 따라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싸운 적도 많고 행복한 시간도 그만큼 많았지만 남편에게는 별다른 불만 없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할 만한 걸 꼽아보자면 바로 아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아니었던 터라 1년만 신혼생활을 가진 후 임신을 하려고 했었죠.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1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부부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를 원한다면 시험관밖에 길이 없다고, 그러나 그마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다 하더군요. 반년 정도 고민을 하다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험관을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3차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네요. 어렵게 갖게 된 아이라 남편이나 저나 정말로 몸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걸어다 배가 조금 불러온 게 느껴질 때쯤 입덧이 일찍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한 뒤로 그때부터는 집에서 뱃속아이에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유난이다 싶을 정도였겠지만 진짜로 어렵게 생긴 아이였고 그 무렵 출혈도 조금씩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조금 더 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역시 사람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봐요.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건지 아이가 제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 작은 몸뚱이를 화장을 시켜주는데 절망이라는 단어도 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작게나마 아이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동안 큰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린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큰일을 같이 겪다 보니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아이에 대해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는 몸만 조금 추스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이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아이보다는 제가 먼저라면서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건 그만하자대요. 비록 병원에서는 자연임신 확률이 10%도 안 되다고는 했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면 다행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이 저를 누르고 있던 바위 하나가 치워지는 느낌이었네요. 그나마 다행이랄까, 남편은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아이 문제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 이후로 저나 남편 앞에서는 아이 문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셨고요. 평소에 시가와 교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동생은 성격이 저와 안 맞아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요. 지난 4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동생과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요즘 세상에 대를 잇고 말고 그런 걸 따지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동생이라도 있으니까 아이 문제는 조금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고로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죠. 그건 바로 집을 하나 해주신 건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집을 해주실 만큼 부유하신지는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제 주변의 부잣집 친구들은 학창 시절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수시로 비싼 장난감을 샀다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친구 부모님들도 외제차다 명품이다 해서 돈 있는 티를 내고 다녔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치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아빠가 타고 다니시는 차도 허름한 국산차에다가 저희 엄마도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쁘시다면서 화장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시장에서 사거나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으시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살던 아파트였는데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예요. 복도식의 20평대 초반이라 딱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에 간당간당하다랄까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최신 아파트나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깔끔한 집에서 사는 게 참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도 이미 부모님께서는 자산 관리를 맡길 만큼 재산이 있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저는 또래보다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용돈은 웬만하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만큼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 보니 돈이 거의 들지 않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던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던지 간에 부모님에게 손 벌린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우리 둘이 모은 돈에 은행 대출 받아 전세를 구할 생각만 했지 외부의 도움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남편 집안도 딱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지은 지 2년 된 신축 아파트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 집이 중산층도 안 될 거라 넘겨짚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평소 생활 습관이 지나치게 검소하신 것뿐이었고 실상은 알부자이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역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며 도배와 장판을 주로 하십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저금하고 그렇게 돈이 모이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나 봐요. 저한테 아파트를 사주시고도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뜻밖의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는 정말 편하게 신혼집 걱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혼수를 넉넉하게 마쳤습니다. 딱히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다 필요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집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생활이 확실하게 안정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둘 다 벌이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서 조만간 청약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고 싶은 계획도 있을 만큼 저희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전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저희 시동생이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다면서 시부모님이 완전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만난 지 몇 달 안 됐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그만 아이가 생겨버렸대요. 시동생은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겠다 결혼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으니 뭐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며 찬성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도 무책임한 것보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시동생이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역시나 인간사, 모든 화근의 근원은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하대요. 그러나 시동생은 그나마 직업이라도 있지 상대방 여자는 반백수나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용돈 정도만 벌고 있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시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배부른 상태로 드레스 입기는 싫다는 신부 쪽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달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답니다. 거기다 형식적이긴 해도 상견례까지 마친 다음 예식장도 일사천리로 정하더라고요. 솔직히 두 사람 중 하나가 제 동생이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렸을 거예요. 물론 아이를 책임진다는 자세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현실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작 부모들도 먹고 사는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시부모님과 달리 남편도 그 부분은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본인들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들이 별말씀 안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저희 눈에는 답이 없는 상황 같아 보였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지 하며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만 따로 호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괜히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얼마 모아놨는지부터 제 연봉까지 돈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딱 봐도 시동생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바라시는 눈치였죠. 사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나 남편이나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애 키울 만한 월세집 구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시부모님 댁에 어느 정도 얹혀 사는 거지만 그건 또 여자 쪽에서 싫다고 했답니다. 합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요. 둘 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들 인생 지들이 살겠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돈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속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줘야겠다 마음을 미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빌려주는 거지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장황한 질문 끝에 제게 하신 이야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저보고 니들은 애도 없지 않냐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일단 시동생 부부한테 몇 년만 빌려주랍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따로 돈 나가는 것도 없었으니까 충분히 쓸 돈을 모아두지 않았냐고 말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곧바로 기가 막힌 말씀하시라고 내 집 놔두고 왜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냉장고부터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비싸고 좋은 것들로 채워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결해 주시는 덕분에 원래 집 구할 때 쓰려고 했던 돈으로 혼수를 최고급으로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평수를 조금만 줄여서 이사 가더라도 지금 살림살이가 들어가지 않을 판인데 그걸 두고 몇 년 동안 집을 양보하라는 걸 대체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초반에는 부탁조로 저자세를 유지하시던 어머님은 도무지 씨알도 안 먹히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문제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더러 양심이 없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 내 못 낳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나 되니까 별소리 안 하고 봐줬다나 뭘 하나요. 거기다 그동안 편하게 동무하시면 이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시동생 부부도 안정된 집이 있으면 충분히 동무일 거라고 몇 년만 애 키우며 지내다 보면 지들도 염치가 있는데 나가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아니 제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뻔히 아실 만한 분이 그걸 무기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자 있는 며느리 봐주고 지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살겠다는 기약도 없고 그냥 몇 년이라고 말하면서 무작정 집을 내주라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시세가 4억대인 건 아시냐고 여쭤보며 최소한 제가 살던 집을 렌스라고 하실 거면 전세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상식 아니냐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맨입으로 제가 쓰던 살림까지 물려주고 몸만 나가라는 게 어머님 상식으로는 맞는 거냐 막 따졌어요. 그러자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시아버지도 끼어드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전세금 타령을 하냐고 니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냐 소리를 치시대요. 진짜 이거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해봐야 답도 없겠다 싶어서 시부모님 얼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다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요즘 부동산 시세라도 좀 알아보셨으면 진짜 이따위 요구는 절대로 못하셨을 텐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거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시동생도 축의금 20만 원 해준 게 전부고요. 물론 형제간에 넉넉한 쪽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해주신 집을 가지고 왜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아이 문제도 그래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 하늘로 보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보셔놓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 분해서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왠지 그러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한껏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저를 안아주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열이 받았는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성이다 결국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후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 상대할 필요가 없을 거랍니다. 사고를 쳐도 자기 동생이 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며 도와준다고 해도 집을 낸수라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가장 화가 난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는 자기가 축의금이나 알아서 할 테니까 딱 그것까지만 하고 서로 막내하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정 짚고 할 돈 없으면 시부모님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할 거라면서 이제부터 신경 끄고 살자네요. 요즘 세상에 능력 없으면 애도 낳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덜컥 사고 쳐서 급하게 결혼하는 시동생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 낸스라는 시부모님이나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면 남의 상처는 아무렇게나 쑤셔도 된다는 그 마인드도 진짜 거지 같고요. 그동안 저를 무슨 하자 있는 물건처럼 생각해왔던 시부모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고 다시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